어쨌든 이렇게 잠깐 좀 얘기를 해봤고 이제는 방송 기준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U20 월드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23일 폴란드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좀 대표팀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 좀 구성원의 그 전에 변화가 좀 있었었죠. 정우영 선수가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 아쉬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소속팀의 플레이오프 일정도 그렇고 또 정우영 선수가 지금 뭐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또 임대라든가 이 새로운 팀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겹쳐서 아마 정우영 선수는 안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빠지게 되는 대신 이규혁 선수가 들어왔죠. 동국대 시절부터 아주 좋은 기량을 뽐냈던 선수인데, 근데 이제 포지션적으로 보면 이규혁 선수는 이제 윙백 역할을 하게 될 선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황태현 선수가 풀백과 센터백을 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정용 감독이 3백을 많이 또 최근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3백 쓰는 팀 치고는 사실은 윙백 자원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뭐 정우영 선수 못 나오는 자리를 윙백으로 보강하자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죠. 정우영 선수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기 전부터 AFC 챔피언십, 아시아 챔피언십이었죠. 그때부터 손발을 맞춰왔고 그리고 사실 정우영 선수를 분명히 정종용 감독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지금 베스트 라인업에. 기본 라인업에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는 1차전 포르투갈전이 워낙 강팀이고 3차전 아르헨티나전도 물론 강팀입니다. 아마 그런 경기들을 대비해서 지금 3백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남아공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한 4-2-3-1 같은 운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엄원상 같은 선수는 발빠른 골도 잘 넣고 윙어도 보고 공격수 역할 투톱, 3백일 때 투톱 역할도 하는데 엄원상 같은 경우는 윙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정우영 선수가 사실 있을 때 예전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셋피스 상황에서 오른발 킥도 중요하지만 돌파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윙어, 측면 자원 이 자원으로서 정우영 선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엄원상 같이 윙어로 쓸 수 있는 자원 외에 물론 조용욱 같은 카드도 뭐 측면으로 빠지면 쓸 수 있지만 전술적인 유연성을 줄 때 톱니가 하나 지금 빠진 거예요. 완전히 구상해서. 이거 전술적으로 바꿀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뭐 정정용 감독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이제 좀 부족하게 됐어요. 많이 부족해. 윙백을 하나 이제 채워 그렇지. 넣은 대신에 특히 또 왼발을 쓰는 이제 이규혁 선수가 사실 다른 선수들이 이제 오른발 위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규혁 선수도 필요한 유형의 선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에서는 다양성도 좀 줄었고 또 정우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또 유럽에서의 바이에른에서의 값비싼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외됐다는 거는 특히 이제 전문 측면 자원에서는 분명히 지금 결혼이 생기게 공백이 생기게 틀림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뭔가 전술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황태현 선수가 한 의원님 말씀대로 3백의 스토퍼 역할도 보고 수비수 역할도 하면서 풀백도 볼 수가 있고 측면 수비에 윙백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3백에. 그러면서 약간 전문적으로 발빠르게 뭐 지원해서 공격 가담을 하는 것보다는 크로스는 올려주지만 어느 정도 뒤에서 주장으로서 좀 이렇게 조율 역할도 측면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황태현 선수가 어느 역할을 맡으냐에 따라서 이제 센터백들이 기본적으로 이재익 선수 같은 선수는 센터백 왼발도 잘 쓰고 센터백으로 있지만 이제 거기에 디나모 자그레브의 김현우 선수나 또 앱서울에서 요즘에 아주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김주성 같은 선수 네. 이런 선수가 경쟁 체제인데 누가 베스트가 되던 간에 3백이 됐던 4백이 됐던 또 황태현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정호진 같은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대신 센터백으로 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금 카드들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김주성 선수는 센터백도 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수비 자원들은 전술적인 부분, 선수들의 어떤 기용 이런 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카드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지금 경기 때마다 상대 팀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만큼 빨리 수비라인들이 조직화될 수 있느냐. 특히 김현우 같은 선수들은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또 네. 빨리 또 조직력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윙백들 있잖아요.
윙백들은 뭐 이상준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가든 최준 같은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왼쪽으로 오른쪽, 가든 왼쪽 다 뛰죠, 다 최준 뛰죠 선수. 선수가 왼쪽으로 가든 간에 윙백들이 5백이 됐을 때 허리 라인 정호진이 됐든 뭐 김정민이 됐든 간에 그 같이 시너지를 내서 하는 수비 조직 훈련 이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얼만큼 이강인 선수에게 하여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리겠죠. 공격 전환 시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 부담 없이 꼭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빠르게 조용욱, 엄원상 뭐 이런 라인들에게 공격 전개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일단 수비 조직력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환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연습 게임도 하겠지만 빨리 좀 다듬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 의원님이 수비 조직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을 비교적 장시간 봐왔던 축구팬 여러분들이 요즘 하시는 걱정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그러니까 각종 대회들이 있었거든요. 친선 대회, 뭐 평가전, 뭐 공식 대회 등등 해서 물론 멤버는 지금 완전히 정제된 지금 멤버와 예전 또 대회 나갔던 멤버들은 좀 상당수 네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실점 경기가 가물에 콩나요. 이거는 좀 문제. 그러니까 진짜 한 10경기에 한 번 무실점 나올까 수준으로 거의 매 경기 실점을 합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멤버가 조금 이제 바뀌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구성된 멤버로서 담금질을 지금 열심히 하고는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올해 들어서의 평가전들에서도 실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거둘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수비 시의 어떤 집중력 문제, 이 집중력 문제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표팀의 실점이 대부분 경기 초반에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막 10분도 안 돼서 막 실점하고 그래서 벌써 분위기 좀 싸해지고 경기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반 실점을 하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 본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집중력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커버 플레이 미숙이라든가 또 볼 키핑 빌드업 과정에서의 어떤 실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사실 본 게임은 아니지만 예비 게임에서는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포르투갈은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도 하겠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전체적인 모든 팀을 통틀어 봐도 이번 때 뭐 피고, 루이 코스타 있을 때처럼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 그런데 그런 포르투갈이 있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지난 세더라고요. 2년 전 우리나라에서 했던 아르헨티나 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 세.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남아공은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될 상대지만 전체적인 이 조편성을 봤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실점 패턴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일단 수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정종용 감독이 지금 3백에 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3백 한다고 골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3백은 3백대로 항상 장지현 의원님도 저 FC 서울이나 뭐 이런 얘기할 때 3백에 생길 수 있는 또 공간적 약점 같은 거를 지적을 해 주시지만은 이 3백을 한다고 해서 실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주변의 선수들이 열심히 또 띄워주면서 수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후방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정확하게 일단 볼이 빨리 딱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강인 선수의 패스로부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강인 선수에게 볼이 과연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냐. 이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잘린다 그러면은 또 수비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비의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 수비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강팀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